초등에서 고등까지 라인 오브 사이언스 이제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았고 이 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려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의 최종 목적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과거에도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 나갈 텐데요. 자, 우리가 방향도 없이, 목적지가 없이 여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디를 갈까?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없으면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건 하고 있지만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수 있는데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낭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다 보면 공부가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그래 오늘 좀 못하면 내일 좀 더 하면 되고 그래 1학년 때 못하면 2학년 때 하면 되고 초등학교 때 못하면 중학교 때 하면 되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오늘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가장 좋은 핑계가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바쁘지 않고 굉장히 여유로워요. 오늘 갑자기 그곳에 동들하면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대학이겠죠. 대학. 물론 뭐 좋은 대학을 간다, 나쁜 대학을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 목표인 거죠.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이 로드맵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매년 대입 개편안이 개편되는 그런 정보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떤 형태로 학생들을 모집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인 부모들은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대입제도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적용받게 되고 보통 4년 주기로 개편된다면 지금 현재 6학년 초등학생들까지 적용이 되고 이 여파로 대입제도라는 것도 거꾸로 가진 않습니다. 그죠? 이 개편안에서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이 새롭게 개편된 이 취지가 대입제도 개편안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수능과 내신인데요. 먼저 수능은 선택형 교과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선택형 교과 대신
통합형 교과로 바뀐다. 시험 출제가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가 아니라 통합된 과학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전히 수능은 9등급을 유지한다. 선택감을 없애는 거죠. 선택감을 없앤다. 선택감을 없으면 공부할 양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제 내신에 관한 건데요. 내신은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내신의 간격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1등급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1등급에서 5등급을 이제 평가를 할 거냐.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이 이 정량적인 점수로 하는 평가가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 골자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신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입제도 개편과에 관한 영상은 우리 장강과학 채널에서도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대입제도 개편 안에서 이제 과학만 따로 말씀드리면 통합과학,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공부하고 있는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중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들을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쉬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최근에 치러지는 모의고사도 보면 킬러 문항이 없는데도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쉽지만 평가는 얼마든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내신의 논서술형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논서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의 공부의 목적 이야기했듯이 이 논리적 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도 비판적인 사고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논술의 핵심인데요. 이런 공부들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우리 라인업 사이언스 때 잡고 있는 내용이자 방법이자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8년 대입 개정 교육 과정에는 두 가지의 있던 이 배경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또 한 가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요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은요. 지금 현재 1, 2학년, 내년엔 중학교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요. 이 교육 과정의 핵심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했던 역량을 더 강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더 많이 하고 평가는 개별적인 평가를 더 강조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대구나 부산, 제주를 포함해서 이 서울시 교육청에도 IB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이 IB의 핵심도 이 논서술형에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학습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이제 논술로 글로 표현해낼 거냐, 말로 표현해낼 거냐, 이런 아웃풋이 굉장히 강조되는 활동이 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업 사이언스에서도 계속 이 교육과정 베이스에서 이 축 하나씩 더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대입도 교육과정 틀에서 출제되기 때문이죠. 수능 문제도. 또 하나는 이제 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인데요. 고교 학점제는 이제 선택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자기가 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개의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선택형으로 유지되고 수능은 통합형으로 간다면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학습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라인 업 사이언스도 이제 과학을 말씀드리자면 과학의 어떤 한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전자기라면 전자기의 내용을 아주 단편적으로 뭐 3학년 때 자석 배우고 뭐 6학년 때 전기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 전자기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 번에 배울 때 쭉 라인업을 세워서 전자기에 관한 초기부터 기초 개념부터 완성된 개념까지를 쭉 이어서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논술과 서술형을 가미한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실험을 설계하고 세팅하며 이 개념이 현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게 라인업 사이언스의 목적.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